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또 지난 시간 이어서 우리가 정밀 측정을 한다라든가 이 검사를 하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 측정 결과에 대한 이 데이터를 많이 얻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과학적 어떤 기법에 의해서 통계적으로 이 처리를 하는 통계적 어떤 기법 또 데이터의 처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우리 통계적 일반적으로 어떤 품질 관리라든가 검사, 측정 이거를 처리하려면은 우선 통계학의 어떤 기본 개념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요즘 이제 곧 이달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선거가 있죠. 지금 한창 선거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국회의원 선거, 국회의원들을 뽑을 때 투표가 모두 끝나고 개표 전에 각 언론 매체에서는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당, 어느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유권자들이 보기에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그런 현상으로부터 어떤 성질별 또는 어떤 요소별로 자료를 측정, 검사, 조사해서 분류, 정리한 후에 하나의 어떤 규칙성을 유도해서 당선 가능 후보자를 발표하는데 예측 결과가 대부분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를 보았을 겁니다. 물론 각 언론 매체에서는 개표 후에 당락하는 후보자를 당선 가능성 후보자로 잘못 판단하는 오류를 가능한 한 줄이려고 자료의 어떤 선택, 분류, 분석의 통계적 기법을 이용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 산업 우리 생산 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어떤 결점수, 불량수죠. 불량수를 평가해가지고 품질 향상의 어떤 근거를 제시하거나 뭐 프로야구 각 구단에서는 소속팀 선수의 어떤 타율을 관리해서 상대팀 선발 투수에 따라 9명의 어떤 주전 선수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자료로부터 데이터로부터 어떠한 대상을 분석하고 최적 조건하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우리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째,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존재해야 되고, 두 번째, 분석하고자 하는 현상을 변수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규칙성과 일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이나 어떤 경제적 어떤 변화의 추세나 경영 또는 센서스에 관한 방대한 자료를 정리, 요약하고 보고하는 데 있어 통계적 방법과 통계 용어의 사용은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개인용 컴퓨터의 어떤 발달과 보급으로 최근 몇 년 동안의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처리 분석에 있어서 통계학의 개념과 방법이 여러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어떤 우리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에게 수작업으로 다룰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양의 자료가 수집, 처리되어 활용하므로 자료의 어떤 수집, 분석 및 사전 계획, 설계까지도 통계적 방법을 적용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파악이 되고 그 사실에 대한 간단한 자료가 정리되어 일반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 자료 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자료로부터 뚜렷한 형태로 어떤 사실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 통계적 처리를 하는데, 통계란 실험을 통해서 얻은 자료, 공공기관에서 발표하는 수치, 물가 지수라
생산 지수 등 여러 어떤 목적에 의해 조사된 앙케이트 자료 등 여러 인자가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을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 통계학이란 관심의 대상에 대해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정리, 요약해서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결론이나 일반적인 규칙을 추구하는 학문으로 크게 기술통계학과 추측통계학으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우선 우리가 기술통계학은 주어진 자료로부터 어떤 추측을 하지 않고 수집된 자료만을 이용해서 정리 요약하는 방법입니다. 기술통계학 같은 경우는 표 같은 거, 그 다음 그림, 그래프를 사용해서 수집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표현하고 자료의 전반적인 특성은 대표값과 산포도 등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대구 시내 교통사고 건수라든가 고속도로의 승용차 통행량이라든가 우리 대학 학생들의 커피 선호도 등 이런 자료 분석이나 표현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 추측 통계학은 미래 현상을 예측하기 위해 수학적 기법을 이용해서 표본을 분석하며 전체 해 추측하여 일반화시키는 통계학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보면 여러분들 모집단이 있고 표본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어떤 화장품 회사에서 새로운 상품을 어떻게 개발한다든가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자동차 어떤 부품을 새로 국산화 개발하고자 할 때 그 상품의 어떤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미리 알 필요가 있다. 이때 이제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선호도를 조사한다는 것은 경제적, 시간적인 면에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런 방대한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할 경우에는 조사원의 어떤 불성실이나 집계 과정에서의 어떤 사무적 착오 등으로 인해 조사 결과의 어떤 정확성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체 어떤 소비자의 선호도를 파악하기 하는 것은 효율적이나 이와 같은 예를 주위에서 이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 된장국 끓일 때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합니까? 숟가락 한 숟가락 가지고 딱 떠먹고 난 뒤에 이거 진짜 맛있는데 하면서 이 어떤 국 전체의 어떤 간을 맛볼 수 있고 품질을 평가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시장에서도 포도를 하나 산다라든가 과일 살 때 포도 하나를 가지고 하나 먼저 만약에 그래서 뭐 시시콜라인 거 많죠. 하나 먹고 이 포도 굉장히 맛있겠는데 이러면서 전체를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이와 같이 대상이 되는 모집단 전체를 조사 모두 전체 하지 않고 일부분만을 조사 관측해가지고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으로 볼 때 대단히 중요하다 볼 수 있고 어떤 연구자의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개체의 어떤 관측값이나 측정값의 집합을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모집단. 그러니까 모든 어떤 관심이 되는 개체의 관측값이나 측정값의 어떤 집합을 모집단. 그 다음에 통계적 처리를 하기 위해서 모집단에서 실제로 추출한 몇 개의 관측값이나 측정값의 집합을 표본이라고 일단 우리가 용어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집단 표본.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통계적 처리 어떤 뜻을 보면은 그 데이터가 정확하다, 정밀하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또 정확하다, 정밀하다, 그 다음에 정도가 높다, 뭐 이런 등등 용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용어의 어떤 정확한 의미를 뜻을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정확도다, 정확도, 정확, 정밀의 수치적 기준이 애매하다, 정확한 측정이라고 정밀한 측정은 아니다. 반대로
정밀한 측정이라고 정확한 측정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도, 정밀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적 처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데이터를 측정값의 수치적 분석을 통해 측정값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반복, 계속 리피트, 반복 측정의 결과로 얻어진 측정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우선 통계적 처리에서 정확도 같은 거는 뭐냐면은 정확도의 정밀도 차이점은 정확도 같은 경우는 측정값의 평균이 참값에 가까울 때 정확하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그 어떤 표적지에 보면은 정확도 같은 건 어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양궁을 쏠 때도 봤습니다만 10, 9, 8, 7 이렇게 점수가 있다면 이렇게 이 어떤 규격 내에 거의 분포적으로 그래서 10에서 9 안에 거의 분포적으로 포함되는 데이터를 정확하다 이래요. 진짜 정확하게 쏟다 그러면 정확한 값이다 이렇게 정확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밀도 같은 경우는 측정값 간의 편차가 적을 때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편차가 적을 때 그래서 편차가 적을 때는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어떤 제품의 상태가 계속 한쪽에 밀집되어 있다 이말 밀집되어 있다 이런 데이터 값을 정밀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정확하다 정밀하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실제 우리가 보면은 정확도다 이러면은 어떤 게 정확도냐 한쪽에 그림을 봤을 때 정확도라는 한쪽으로 치우침이 작은 정도 이 같은 경우는 이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검사 측정할 때는 측정값이 그렇게 균일하게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정확도로 정의할 수 있고 정밀도 같은 경우는 흩어짐 이것처럼 이렇게 분산 흩어짐 일명 산포죠. 산포가 뭡니까? 흩어짐이 작은 정도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양적인 표시법에 딱 보면 정확도 같은 어떤 평균에 모평균 마이너스 참값이고 정밀도 같은 경우는 모표준 편차의 어떤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러면 왜 이런 정확하게 이런 정확한 이런 데이터 조금 이래 흩어진 그런 데이터 치우침이 작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원인이 뭐냐 하면은 오차 지난 시간에 오차에 대해서 배웠죠. 오차 계통적 오차에 기인됐다는 원인이 이렇게 되는 게 계통적 오차. 계통적 오차 그러면 계기 오차, 개인 오차, 또 환경 오차 이런 등을 포함해서 계통적 오차를 가지죠. 거기에 어떤 원인이 있고 이렇게 이제 정확하다, 참 정밀하다 이럴 경우는 우연 오차. 우연 오차는 여러 가지 어떤 요인이 복합된 규명이 상당히 어려운 이런 오차를 우연 오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에 의해서 우리가 기인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렇게 보면은 정확도, 정밀도 같은 경우에는 정밀, 정확의 수치가 기준이 아주 애매하고 정확한 측정이라고 정밀한 측정은 아니고 그래서 반대로 정밀한 측정이라고 정확한 측정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데 실제 제일 좋은 거는 뭐겠습니까? 제일 좋은 거는 정확하기도 하고 정밀하기도 하고 이런 건 이제 정밀 플러스 정확도 정밀도 플러스 정확도가 일명 정도입니다. 정도 에큐리시 정도가 가장 좋다. 그러니까 이 양쪽을 포함한 것 그 어느 쪽을 지적해서 정답을 물론 할 수도 있지만은 제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정밀도 플러스 정확도는 정도
정도가 좋다. 이런 게 우리가 얘기하는 게 말이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자면은 우리가 모집단, 그 다음에 모수가 있죠. 모수가 있고 그 다음에 표본이 있다. 그 어떤 모집단에서 추출한 몇 개의 관측값 또는 측정값을 표본이라 일명 샘플이라 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샘플 어떤 샘플링 하는 방법도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거는 랜덤 샘플링. 그러니까 랜덤 샘플링이 임의적인 어떤 추출법. 그러니까 일명 눈 감고 하나씩 아주 편중되지 않게 이렇게 분포적으로 샘플링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단, 모수 같은 거는 실제적으로 관리 대상인 모집단은 그것을 이제 구성하는 개체의 수하고 유한 모집단과 무한 모집단으로 일단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평균 몸무게를 알고자 하는 경우에 그 어떤 대학생 어떤 신입생 전체는 유한계의 개체를 가지므로 유한 모집단을 갈 거고 무한히 어떤 생산되는 제품 뭐 전구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공산품 이런 것들은 모집단의 크기가 무한한 거기 때문에 무한 모집단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모집단하고 어떤 표본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정 어떤 데이터의 특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제일 강한 게 이제 대표값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대표값의 평균이라든가 그 다음에 최빈값이라든가 중앙값이 있고 산포도에서는 분산, 표준 편차, 범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측정 데이터가 많아지면은 정규 어떤 분포에 가까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규 분포에 가까워지는 건데 정규 분포라는 것들이 이제 나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값 같은 게 있는데 대표값은 그 어떤 값을 대표로 할 수 있는 그런 값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대표값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대표값은 어떤 그 조사된 어떤 자료를 하나의 어떤 수치로 대표가 표현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관찰된 자료가 어떤 값, 뭐 평균값도 좋습니다. 어떤 값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만약에 집중화 경량이고 이것을 이제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대표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대표값은 실제적으로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지만은 이거를 숫자로 표현한 값을 대표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 말이죠. 그죠? 대표값. 그래서 대표값이 있으면은 또 뭐가 있냐면은 또 평균이 있습니다. 평균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어떤 중심 이치에 여러 방법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평균은 자료의 어떤 총합을 표본의 크기로 n이죠.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평균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구할 수 있을 거고, 그죠? 거기에서 이제 또 이러면 중앙값이 있습니다. 중앙값은 뭐냐면은 자료의 어떤 이상값인 큰 값과 극히 작은 값 등의 영향을 막기 위해 대표값이 중앙값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통 자료의 총 도수 n이 크기 때문에 도수 분포표를 작성해서 중위수를 구할 때는 2분의 n번째 관찰값으로 계산해서 구성하지만은 중앙값의 자료를 크기 순으로 오름차순이나 또는 내림차순으로 나열했을 때는 가장 가운데 오는 2분의 n 플러스 1이겠죠. 번째가 중앙값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 용어 설명에서 말하면 최빈값이 있습니다. 최빈값이 뭐냐면은 자료의 어떤 중심 이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가장 많은
관찰값을 대표값으로 하는 것으로 채빈값은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계산하지 않고 바로 알고 싶을 때 편리하고 모자, 구두, 여러분들 기성복, 와이셔츠 등 치수나 크기를 결정할 때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기성품이 상당히 맞춤 보다 훨씬 많이 사용하는데 기성복 메이커에서 이런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채빈값을 해서 그래서 사이즈가 만약에 90, 95, 100, 105, 110 어떤 사이즈가 가장 많이 있겠느냐 신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성복 만들 때 많이 사용하는 게 우리가 채빈값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범위라는 게 있습니다. 범위가 이제 렌즈인데 범위는 어떤 산포 어떤 가운데서 가장 간단하고 계산하기에도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최대값에서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인 범위다. 범위는 최대값 마이너스 최소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위, 채빈값, 중앙값, 대표값 이런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평균이 나와서는 또 분산하고 표준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분산, 표준 편차. 그래서 평균 어떤 편차가 수학적 조작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편차의 절대값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편차의 합이 0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편차의 합이 0이 되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편차를 제곱합니다. 제곱한 값들의 평균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편차의 제곱의 합을 자료 수로 나누면은 평균 그 나누어서 평균한 것을 분산이라 합니다. 그래서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합을 자료 수로 나누어서 평균한 것을 분산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표준 편차는 분산의 어떤 양의 제곱근으로 간단히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의 분산은 자료의 산포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표준 편차하고 분산은 같은 개념이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주로 자료에서는 모집단일 경우에 평균을 모평균해가 뮤로 표시하고 자료가 표변일 때는 평균을 표변평균 x바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학에는 표준 편차나 분산도 자료가 모집단일 때의 분산을 모분산이라고 부르고 시그마 제곱으로 표기하고 이때의 표준 편차를 모표준 편차라고 부르고 시그마로 주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편 자료가 표변일 때의 분산을 표변 분산이라고 부르고 스몰 s 제곱으로 표기하고 이때 표준 편차를 표본 표준 편차라 부르고 스몰 s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산, 표준 편차, 평균 뭐 이런 용어를 일단 알고 우리가 통계적인 어떤 이론적인 공부를 하면은 상당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다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그 대표값 나와있죠. 대표값에서 이제 산술 평균은 x바를 표시한다. 그래서 n sum x i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죠? 기하 평균 뭐도 되고 그죠? 그 등 비수열적으로 증가한다거나 감소하는 수치다. 라고 조합 평균 평균 속력 같은 걸 구할 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값이 나온다 그죠? 중앙값 또는 중위수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또는 작은 그 순위로 홀수일 경우는 가운데 값을 그 다음에 짝수에 있을 때면은 두 값의 산술 평균하면은 중앙값이 나온다 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채빈값은
체빈값 하는 게 아까 얘기지만은 가장 빈번히 일어나는 수치의 값이다. 그래서 여기 이제 3, 5, 6, 6, 6, 7, 7, 7 하면은 체빈값이 뭐냐?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은 6, 5 이렇게 된다. 그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값 같은 게 이제 주로 나온다. 그래서 대표값은 이제 기하 평균에서 조합 평균보다도 산수 평균 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